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좀 댓글도 달아주시는 거 보니까 많은 분들이 투자를 진행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주가가 좀 답답한 움직임으로 인해서 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마다 제가 뭐 하루에 한 번씩은 아니어도 며칠에 한 번씩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좀 인사이트를 제공을 해드리면 충분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으로 오늘도 여전히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기본적인 분석에 대한 뷰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KF-21에 대한 양산 부분들을 좀 이야기 드릴 거고요. 그리고 KA-50에 대한 수출, 그리고 하나 지불에 대한 이벤트, 그리고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한 번쯤 여러분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단 핵심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방산주는 생각보다 강하기는 해요. 그렇게 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또 항공 플랫폼주처럼 움직임을 또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리고 5월 14일 기준으로 종가가 일단 하루에 뭐 플러스 5% 이상 반등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알아둬야 하는 부분들은 직전 5거래일 외국인은 약 18만 3,409주를 순매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대략 거의 한 18만 4천 주 정도를 매도한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오히려 버티기도 했고 위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첫 단서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로 보여요. 이 하나에 대한 부분들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계열사는 5월 4일에 한국항공우주의 지분을 5.09%까지 늘리면서요. 보유 목적을 말 그대로 경영 참여로 바꿉니다. 그리고 올해 말에는 8% 수준까지도 확대를 한다라고도 보도로 붙이기도 했어요. 그러면 시장이 이제 이 회사를 단순히 이 항공기에 대한 부분들의 제작사로 보는 게 아니라 KF-21의 양산부터 KA-50의 수출, 그리고 하나 지분의 이벤트가 동시에 걸린 K 항공의 플랫폼주로 다시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대 이벤트가 지금 동시에 작동하니까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나와도 개인이라든지 혹은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연기금, 사모, 기타 여러 수급처에서 그 물량을 받아주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자, 그러면 왜 지금 이 방산 쪽과 항공 쪽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냐? 일단은 첫 번째 키워드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되겠죠. 4월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2025년도 세계 군사비는 2조 8,870억 달러. 그리고 유럽은 14% 증가율이 나왔고 아시아랑 오세아니아 같은 경우는 8.1%가 늘었어요. 그리고 나토도 2025년도 모든 동맹국이 GDP 2% 이상의 국방비 기준을 충족을 시킨 상황이죠. 자, 그러면 유럽의 동맹국이랑 캐나다 국방비가 전년 대비 이미 20%가 늘었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결국 방산에 대한 수요가 포탄에서 장갑차, 그 다음 항공전력에 대한 교체로 넘어오는 흐름 구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폴란드 KA-50에 대한 이유, 동유럽과 중동, 동남아 이 전투기 교체 수요가 열리게 되면은 항공우주의 레퍼런스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히 사부는 유럽의 재무장 수요를 이미 매출 성장으로 받고 있고요. 다소는 라팔의 수주장고로 프리미엄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항공우주의 프리미엄에 근거가 분명히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실적 부분들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겠죠. 일단 올해 1분기 매출이 1조 927억, 영업이익은 671억이에요. 순이익은 413억이 나왔죠. 그리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56.3%가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 대비해서 15.5% 밑돌긴 했어요. 다만 1분기 수주가 3,093억 원으로 연간 신규 수주 목표인 10조 4,383억 원에 3%에 지금 그친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론이 나오는 부분들도 맞아요. 다만 저는 올해 매출 가이던스가 지금 5조 7,306억 원이기 때문에 전년 매출 대비 3조 6,963억 원 이걸 대비하게 되면요. 거의 55% 점프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차이가 저는 분명히 핵심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항공우주가 55% 그러니까 2025년 대비 올해 55%의 점프를 하겠다라고 제시를 한 거예요. 자,
55%면요 반절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웬만한 근거 있는 자신감이 없으면요 이렇게 제시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항공우주가 올해는 50% 이상의 점프를 하겠다라고 제시를 한 거죠. 그럼 이 차이가 저는 분명히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1분기 실적보다 결국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하반기 매출 인식 속도가 분명히 붙어주는지, 그러면 이게 확실한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 근거 있는 자신감이 정말 근거가 있는 것으로 뒤바뀔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업에 대한 구조도 우리가 봐야겠죠. 일단은 국내 사업 같은 경우는 1분기 매출이 5,479억, 전체의 약 50% 비중이 나왔죠. 그리고 KF-21의 체계 개발에 대한 양산부터 소형 무장 헬기 KA-50 GF가 중심인데, 완제기 수출은요 3,071억, 약 28.1%가 나왔죠. 이거는 이제 결국 인도네시아 쪽에 대한 부분들의 TA-50 납품이랑 폴란드랑 말레이시아 K-50의 진행률이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기체 구조물 같은 경우는 2,228억, 약 20% 정도의 비중이죠. 이것도 항공우주가 전투기 한 대를 파는 가게가 아니라 말 그대로 국가의 항공 전력의 설계도부터 공장부터 정비센터, 부품망을 같이 운영하는 멀티 플랫폼에 가깝다고 보시는 건 맞아요. 그래서 김종철 대표이사도 3월 19일 취임식에서 다시 오기 어려운 지금 골든타임을 한국항공우주가 성장 기회로 만들겠다라고도 포부를 밝히기도 했죠. 이게 저는 분명 핵심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항공우주의 1분기 영업이익률도 6.1% 수준이 되죠. 거기에 이제 경쟁사라 할 수 있는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는 항공 부분이 약 8.9%, 보잉전사는 2.0%, 사브도 1분기 6일 성장률이 23.6%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이 수치를 붙여보면요,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수주 잔고가 26조 5,532억 원, 그리고 올해 항공우주의 매출 가이던스가 5조 7,306억 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4년 하고 6개월 정도의 일감을 쌓아둔 거죠. 그럼 이거는 단기 수주 3% 정도에 대한 부진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해도요, 매출에 대한 가시성을 뭐 할 수 있다? 방어할 수 있는 숫자는 이렇게 쌓여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게 주가를 어떻게 보면은 방어를 시켜줄 수 있을 만한 완충 역할은 충분히 쌓아두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디를 봐야 되냐? 일단은 올해 9월 전후로 해서요, 이 KF-21에 대한 부분들의 양산 1호기 공군 인도부터 하반기에 KF-21의 국내 양산 납품, 그리고 폴란드 KA-50 PL에 대한 매출 본격화가 첫 번째 체크 포인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27년 이후에는요, KF-21의 수출 레퍼런스랑 29년부터 32년까지 후속 양산에 대한 80대가 중장기 변수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하반기 KF-21의 납품부터 KA-50 PL에 대한 매출이 같이 확인이 된다. 자, 그럴 경우는 저는 구조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반대로 이제 원가 조정이라든지 뭐 수주 지연이 반복이 되면요, 물론 뭐 업종 평균보다 높은 밸류를 유지해주고 있다 보니까 그게 단기간에 부담으로 와줄 수는 있겠죠. 다만 일단은 이무기의 매출 총 이익률이 12.5%로 전년 동기 대비 4.7포인트가 낮아진 것도 그냥 넘길 숫자는 아니기는 해요. 다만 하반기 고부가 후속 지원부터 완제기 수출에 대한 믹스가 만약에 회복이 된다면요, 이 이익률의 반등의 근거는 분명히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오히려 하반기가 더 중요해요, 항공우주 입장에서는.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밸류를 어떻게 봐야 되냐? 일단 목표가는 이미 기대를 반영을 시키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유한타증권이 5월 8일 기준으로 23만 6천 원, 하나증권은 23만 원, 한투가 23만 원, 흥국이 21, 대신이 19만 6천 원 정도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럼 6개 회사들의 평균 목표가가 약 이렇게 나오거든요. 21만 8,667원. 자, 그러면 5월 14일 기준 종가 대비로만 놓고 봐도요, 27%의 상반 갭이 열려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올해 예상 PER이 한 45배 정도가 나오고 12개월 선행 PER 같은 경우도 38배로 업종 PER이 지금 28배 정도가 되니까 한 28에서 한 29배 사이가 될 겁니다. 이 사이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항공우주가 받고 있는 밸류는 굉장히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낮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싸서 오르는 주식이 아니라 하반기 실적이랑 수출 옵션이 비싸게 선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제 계산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겠죠. 일단 지금 시가총액이 16조 7,858억이에요. 거기서 올해 매출 가이던스가 5조 7,306억이니까 그걸 나누기면 되겠죠. 나누면 약간 PSR이 한 2.9배 정도가 나옵니다. 거기에 수주잔고 26조 5,532억 원을 같은 매출 가이던스로 또 나누면 돼요. 그럼 아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다시피 4년 조금 넘는 일감이 나온다 했죠. 그러면 이 숫자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항공우주는 싼 방산주는 아니에요. 다만 5년 가까이 되는 수주잔고랑 KF-21의 수출 옵션을 지금 미리 반영을 시키고 있는 프리미엄 방산주로 보는 게 맞겠죠. 그럼 핵심 질문은 딱 남죠. 9월에 KF-21의 인도 이후에 하반기 매출이랑 마진이 같이 찍히게 되면요. 그 답이 분명히 나오면은 지금 항공우주의 다음 가격도 저는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크게 실망을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뭐 이제 댓글을 보니까 이 하나가 개입이 되면서 뭐 주가에 더 안 좋은 영향이 미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이게 사실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 보거든요. 뭐 이건 이제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인사이트가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떤 전망이 나오든 저는 뭐 거기에 있어서 반박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저는 하나가 붙어준 게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 뷰는 이렇다라는 부분들 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인사이트를 토대로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항공항공 우주의 인사이트를 토대로 현명한 투자 판단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한 번쯤 여러분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